역학자 운갑 손원규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에 나타난 수비학을 동양의 운명수라는 숫자로 변형해서 동양과 서양의 수리의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에 나타난 수비학을 운명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운명수로 바꿔봤습니다. 여기 운명수라는 것은 스님들이 쓴 그 운명 판단의 방법인데 단순하게 생일만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운명 판단법입니다. 만약에 생일이 8월 14일이라 그러면은 이분의 운명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4로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사수에 대한 특징으로 대운이라든지 원래 운이라든지 상대방과의 관계,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가 나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메이저 카드에 타로 카드에서 4번을 이렇게 보면은 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운명수의 4번도 그 죽음과 관련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라는 것은 2와 2의 결합이고 3과 1의 결합으로 짝수와 홀수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좀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또 보면은 사각형이라는 이렇게 동서남북의 완벽한 수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방향적인 면과 수리의 음양의 이치를 조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수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완전한 면이 완벽하게 내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면도 있지만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수라 그러고 4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은 예지력이 뛰어나고 또 4라는 수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한테 뭐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뭐 할 그 사람한테 충고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라는 수가 나온 사람은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도 맺힌 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가 오늘 교통사고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그런 강력한 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명수의 동양에서 나타난 수리와 우리가 그 메이저 아르카나 타로 카드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라는 것은 1에서 9까지가 있죠. 그래서 다시 0이라는 숫자는 태극의 의미가 있고요. 1에서 9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1, 10이다 이러면은 1의 숫자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수는 9의 구진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0이라는 수를 9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5라는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9로 나누면은 6이 남죠, 나머지가. 그래서 육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누기 불편하면 1 더하기 5를 하면 6이 바로 되죠. 이렇게 수의 산출법인데 이렇게 해서 타로 카드에 나타난 메이저 카드를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동양적인 개념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를 타로를 배우려 그러면은 타로는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78장에 메이저 카드가 22장이고 마이너 카드가 56장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78장을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하려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명수에 나타난 1에서부터 9까지의 수를 잘 파악하시면은 타로 78장을 단시일 내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타로 78장을
이렇게 분류한 거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나 그러면은 동양적 개념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동양의 세상의 이치는 음양과 오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둥근 우주에 음양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양으로 해서 여기에 양의 개념이고 여기가 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음양이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하고 여기 보면은 병화가 태양이고 여기 임수가 물이죠. 그래서 음양의 이치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온도의 차이는 습도를 또 조섭을 만들어서 한난조섭이라는 사계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의미에서 무토와 기토를 쓰고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은 천간과 지지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의미를 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계절의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주에서 지지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자부터 시작하죠. 모든 만물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 개념으로 이제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자, 축, 인, 묘가 되고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면은 이게 11월 달이고 12월, 1월, 2월, 3, 4 이렇게 월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개념으로 할 때는 해자축의 개념이 동절이 되고요. 인묘진이 봄에 해당이 되고요. 사오미가 여름에 해당되고요. 신유술이 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계절의 의미에서 온도와 한난조섭에 의해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3월이 되면은 잎이 나고 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는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여기서 또 씨앗의 개념으로 됩니다. 씨앗이 돼서 다시 여기서 간목이라는 것은 씨앗에 뿌리를 해서 겨울 동안 축적한 에너지로 여기서 다시 개수라는 물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하늘에서는 태양의 열기가 있고 땅에서는 지지의 열로서 우리 따뜻함을 나타내죠. 이러한 온도와 조섭의 차이로 인해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연의 이치가 인간과 합일된다는 천인합일론에 근거한 이론이 우리 역학을 구성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간의 개념과 지지의 개념을 제 타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10개를 천간의 의미로 붙였고요. 10부터 해가지고 20일까지 12장을 지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천간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지의 항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지지의 의미를 보면은 천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지의 이 시기에 천간에 무슨 목기가 발현이 됐느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향인데 그래서 우리가 타로를 해석할 때도 0부터 9까지를 정신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 10부터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데 지지의 개념인 10은 일로 기착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로 카드의 0번이라는 바보 카드는 태극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슴만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태극의 의미로 물개를 치죠. 음양은 놀지 않습니다.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0번은 태극의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이라는 것은 시초고로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 인간 세상의 이치라고 보는데 서양에서는 하토공수라는
이렇게 네 가지의 원리로 해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 카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 카드에는 핍 카드와 궁전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핍 카드에서 나오는 이것은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거 궁전 카드는 그 당시에 이러한 하토 공수의 지배 계급을 나타낸다고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마이너 카드와 메이저 카드에서 1번은 이렇게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 실현이 된다는 이렇게 창조의 개념, 일의 시작의 개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천간의 기운이 1부터 9까지의 개념이 다시 돌아서 지지의 개념인 운명의 수레바퀴로 11번의 운명의 수레바퀴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천간의 정신적인 면을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지지의 개념인 우리가 운명수인 동양의 운명수와 같이 적용할 때는 두 자리수인 10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 11, 12, 13 이렇게 쭉 나가서 21번까지 보면은 12개의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적용하는 운명학에서도 우리가 운명수로 보는 사주관명법에서도 다른 작용수와 운명수가 있는데 작용수는 12가지를 보죠. 운명수 판단법에 월과 일을 해서 운명수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월은 12월까지가 있고요. 12월까지 있고 여기는 30일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운명수로 나타낼 때는 단자리 수인 구진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까지를 익히고 여기서는 무거운 수가 될 때는 여기서 12를 쭉 빼죠. 그럼 여기 이제 6의 무거운 수가 되기 때문에 6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지지의 12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1부터 해서 19, 18, 18번까지는 1에서 9까지의 개념을 보고 19번, 20번, 21번 이 개념은 우리가 12연기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절태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에도 보면은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이 마지막에는 묘에 들어가고 인생이 이 지구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절지라 그럽니다. 절태양을 해서 다시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는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19번부터 21번까지는 정신적인 세계, 다음 세계를 위한 준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 또한 19번도 10번과 1번의 영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라는 것은 9까지 있다 이렇게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1번은 운명의 수레바퀴로 해서 다시 인간의 창조를 보시면 되고요. 2번이라는 것은 2번은 20번이죠. 2번은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정의 카드라 그래서 여사제 2번에 여사제가 밑에서는 정의 카드로 해서 여사제의 그 흑백의 논리로 기둥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의미가 다시 저울을 들고 인간 세상에 잣대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의미는 1과 1의 합성수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최초의 창조의 수이고 1은 다시 거기에 덧붙였다는 의미에서 우리 운명수에서는 재물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라는 숫자는 수의 개념을 보면은 홀수와 짝수의 개념으로 그래서 짝수라는 것은 홀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1 플러스 1이다 이러면 2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이외의 숫자는 1과 1의 분리의 현상이 있습니다. 짝수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좋지 않게 일단은 봅니다. 홀수라는 것은 음양의 이치로 해서 만약에 5라 이러면 홀수가 되지 않습니까? 5 되면은 5는 2 플러스 3이고 1 플러스 4이기 때문에 항상 음양이 합쳐져야 홀수가 나옵니다. 짝수는 항상 음은 음끼리, 홀은 홀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2라는 수는 이렇게 분리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2번에서 천칭이라는 저울을 가지고 그에 맞는 화합의 의미를 재듯이 여기에서 운명수에서도 2가 나왔을 때는 화합을 하지 않으면은 돈이 없다는 개념으로 보고요. 월과 일에 나왔을 때는 돈이 새는 구멍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간에 2라는 수가 나왔을 때는 돈의 융통이라든지 이런 게 신용이라도 좋은 그런 좋은 수에 들어갑니다. 왜 짝수인데 2라는 수는 좋게 또 볼 수 있냐 그러면은 현대 사회는 재물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2를 수를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3의 수치는 3의 수는 우리가 운명수에서도 보면 지옥극이라 그래서 아주 좋게 봅니다. 사업가에도 있고 좋게는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도 3이라는 수는 여왕의 개념이죠. 풍만한 육체적인 현실적인 모든 걸 갖추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은 12번을 보면은 12번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남자가 그림상으로서는 아주 힘들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타로를 해석할 때는 먼저 수치의 개념을 익혀서 그 수치의 철학적인 의미를 두면서 이미지를 해석을 하면은 그게 맞는 상대방한테 내방자한테 확실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분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머리는 밑으로 이렇게 힘들게 있는 것 같지만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광채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주역의 지천태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이게는 지라고 그래서 땅이고 이거는 하늘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해석은 태라고 그러는데 편안할 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데 좋은 개념이냐고 이렇게 보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땅은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가지고 있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서로 마주쳐야지 소통이 돼야지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좋으니까 거꾸로 매달린 남자도 정신적인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마지막 수인 21번에 월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월드라는 거는 정신 세계에서 이성에서 끝나고 정신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갔을 때에도 저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고 심판을 거쳐서 완벽한 그 심판이 끝났을 때는 저렇게 자유로운 공간을 월드를 세상을 이렇게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그림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저 거꾸로 매달린 남자를 다시 이렇게 그림을 회전을 하면은 월드의 모습으로 다리를 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다 연관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번은 예를 들었듯이 저기서는 데스라는 죽음이라는 그게 나왔죠. 4라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3이라는 것은
1과 2의 혼합으로 해서 삼각형이 이루어지면은 소유의 개념도 있고 정신적인 1차적인 완전한 의미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4라는 수는 운명수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정신적인 그런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듯이 4라는 수가 저기에 지금 천간에 황제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저 황제가 지금 딱딱한 의자에 불안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모습을 지지의 개념으로 내놨을 때 데스라는 이러한 의미로 나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5번이라는 것은 5번은 좋은 수죠. 5번은 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5는 1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홀수와 짝수의 개념이고 2 플러스 3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홀짝이 합쳐지는 완벽한 수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수는 대운의 개념이고요. 우리 5라는 수는 12지지의 개념으로 동양적 개념으로는 진토에 해당됩니다. 3월이기 때문에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토까지 3월까지 가면은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5는 수의 고죠. 진이라는 것은 수의 고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만인왕래 여러 사람이 합쳐지는 모여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런 경우에는 서로 합치고 이러기 때문에 식당을 하더라도 분식집을 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5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6번의 개념에서는 6은 저희가 그 운명수에서는 좋은 개념으로 6은 뱀의 운명수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뱀은 지혜의 동물이죠. 그리고 또 사문성이라 그래서 천문성이라 그래서 당사주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온 여기에 당사주에서는 사문성이라 해서 공부를 하는 선비의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계수가 나왔을 때는 선비적인 거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원리 원칙주의로 이렇게 되고 인간적인 면 이런 건 조금 정신적으로 인간면은 있지만은 타협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6번이니까 15번이 되겠죠. 15번에서는 대빌이라는 악마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못 맺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수갑까지 찰 수 있는 그렇게 저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은 다 좋은데 인연에 대해서 부부 인연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전생에 많은 인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많은 인연 속에서는 또 서로 간에 또 배신의 그런 의미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런 데 대한 업의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의 숫자는 저희가 운명수에서는 사업성이다. 사업을 하면 좋고 7은 5의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새 사업하는 거, 새로 된 거, 철공소라든지 비행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성이 있고 또 하나는 7이라는 수는 운명수로 되어 있습니다. 운명수가 생명수로라고 이렇게 해서 7이라는 수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탑에서 지금 사람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동양적 개념에서 운명수에서는 생명수라 그래서 다시 살아날, 그래서 운명에서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 나와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3명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큰 사고가 났어도 이 3명이 다 중상이라든지 사망까지 갔더라도 이 사람은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수 7이라는 좋은 수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7이라는 수는 사업에서는 한번 크게 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이제 의미가 되죠. 그래서
1번과 7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수지만은 태어날 때 많은 그 본인의 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팔아주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은 1월을 음력으로 정월이라 그러고 7월을 우리가 음력 7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발음을 하면은 정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칠놈 이래서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한 사람 더 맺어주면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의 숫자는 그 우리가 타로에서는 용기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지지의 개념에서는 17번인데 17번에 스타 카드지 않습니까? 별이 빛나고 있고, 그런데 저기 그 나체의 여성은 저 의미가 만자라는 불교의 만자라는 이런 이렇게 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에서는 저렇게 또 극복을 하면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교의 만자가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 이렇게 신앙적인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쉽게 우리가 동양적인 운명수에서는 삼재팔란이라 그래서 언뜻 들으면은 안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팔의 수가 자기의 그 나쁜 운명을 극복을 했을 때는 소리 나는 직업, 크게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라든지 별카드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좋은 의미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서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중국에서는 또 8의 숫자는 좋게 또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운명수에서는 8의 수를 그렇게 좋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방책을 많이 써야 되는 수로 이렇게 다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삼재팔란의 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타고난 운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듯이 지역적인 면도 약간은 가미해서 타로 카드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9번의 카드는 9번은 은둔자라 그러고요. 좋게 얘기하면 예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18번의 달 카드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9번 운명수에서 9가 나왔을 때는 9라는 수는 1에서 9까지의 인생을 다 겪은 인생의 마지막의 종착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천간의 9는 예언자의 개념으로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지만은 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한 그런 좋은 수로 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는 데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라이 기질로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에 보면은 이제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수에서는 9라는 수를 나왔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보다는 상대방의 일을 먼저 이렇게 많이 하는 많이 남의 일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베푸는 그런 좋은 수입니다. 근데 남한테는 좋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죠. 그래서 반길반흉의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0번은 태극이고 1부터 9까지의 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운명수에서 적용하는 수와 아주 일치를 많이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운명수를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이거를 수의 개념을 풀이를 하는데 문자로 써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림으로 나온 타로를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운명수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타로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타로를 분류를 해서 보면은 9장의 의미만 잘 알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그 19번, 20번, 19, 20, 21번은 1하고 1, 2, 3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1이라는 19를 얘기를 들면은 19는 더하면은 9로 나누면 1이 남죠. 2, 9, 18이 되니까 1이 남으니까 1의 숫자로 맞추면 되는데 창조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간의 천지의 정신적인 면에서 1이 하늘과 땅의 의미에서 새로운 그 정신적인 탄생이라고 보면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거를 한 바퀴 돈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다시 그 19라는 거는 달 카드는 새로운 정신 세계의 시작이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을 하려면은 이제 이 사람은 저승길에 간 거예요. 저승길에 가서 저거 완전히 발가벗은 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듯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세상에 입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인데 19에 20번이죠. 20번의 최후의 심판 카드는 자 이제 천상에 가서 그의 전생의 업을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좋은 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또 탄생을 하는 거 이렇게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에 보면은 절태에 해당됩니다. 이제 막 잉태한 거죠. 이제 누구의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뱃속에 이제 막 잉태했으니까 이때는 아주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불안한 상태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심판의 결론이 났으면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받는 그러한 양자택일의 그런 이해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절대양이라 해서 완전히 이제 뱃속에서 출생하기 3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제 밖에 나갈 일만 이제 남았죠. 그래서 안전한 상태로서 3의 숫자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의 22장을 이렇게 우리가 운명수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저 아르카나를 보면서 1부터 9까지의 의미를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또 마이너 카드인데, 마이너 카드라는 거는 서양에서의 그 세상의 구성은 이렇게 완저라는 나무, 지팡이 나무와 소드라는 공기와 컵이라는 물과 또 동절이라는 펜타클, 이렇게 하토 공수의 4개의 의미가 4개의 원소, 4원소로서 인간 세상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라든지 나무의 완전의 의미는 내가 어떤 일을 창조한다든지 어떤 일을 기획한다든지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일의 수와 핍카드에 보면은 핍카드에는 다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번호와 거기에 대한 4원소의 의미를 추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무난합니다. 여기서도 핍카드에서도 똑같이 1번에서 9번까지의 그 수의 기륭을 설명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인데 단지 여기서 보면은 핍카드에서 10번 카드는 그 의미를 좀 달리 합니다. 우리가 그 10번 카드는 다시 1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10이라는 거는 넘친다는 의미예요. 벗어났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에 완저가 9까지 가서 내가 할 일을 어느 정도의 만족한 상태로 있다면은 내가 더 했을 때는, 추가했을 때는 일에 대한 고통으로 나는 많이 힘들게 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컵에서 보면도
10번이 있는데 컵은 정신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동정, 연민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1부터 쭉 9번까지를 설명을 하면 돼요. 이미지까지 감안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10번에 갔을 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정신적인 면은 10번에 갔을 때 더 정신적인 면이라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폈죠. 10번에. 그래서 정신적인 컵 카드만은 10번을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카드는 금이라는 것은 권력, 지성,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성취도, 우리 그 쉽게 보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육신 설명을 할 때 관으로 보시면 돼요. 관의 의미로 이렇게 봤을 때 9번에서 10번으로 갔을 때 만약에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갈 때의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 7.8기로 했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보자 이렇게 과욕을 부려가지고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성취에 대해서 더 추가로 했을 때 이렇게 완전 넉다운 된다는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펜타클이 있죠. 펜타클은 우리가 현실적인 물질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쭉 2번, 3번, 4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막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융통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서 3, 4하고 마지막에 9번 갔을 때는 비록 이제 완전하게 이제 풍족한 9까지 갔으니까 좋은 의미로 하는데 10의 의미로 갔을 때는 저렇게 할머니가 상속을 이제 다 이제 줬다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지키는 저게 강아지죠. 강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10까지 갔을 때는 좀 쓸쓸하게 좀 보이는 그런 면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핍카드에 나타난 모습도 이미지와 사원소의 이미지와 수를 적용해서 보면은 우리가 수만 알면은 철학적인 수의 개념을 놓고 일단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미지를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도 없고 심리적인 면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단지 수가 이게 배열의 문제로 1번, 2번, 3번을 갔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그게 무게와 부피가 있는 아주 그 인물 카드로 보면 되고요. 그 각 원소마다의 거기에 있는 인물의 킹과 왕과 여왕과 기사와 그 네 개의 계급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청룡, 주작, 백호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신살의 의미로 이렇게 까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의 나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궁전 카드에서는 특별히 이미지적으로 해석을 하고 각 계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게 이제 수라는 면은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그 운명수와 타로 카드의 그림을 통해서 서로 간에 모자린 면을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면은 어려운 타로도 쉽게 우리가 마스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수의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해석에도 명료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타로는 심리를 많이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리도 우리가 철학적인 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